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첫 주에 경제사부 문을 열고 싶은데 문을 닫고 싶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너무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이게 뭡니까? 한두 주 전만 하더라도 저희 2,700~800대에서 움직이다가 2,500이라뇨.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져 있는데 보고 계신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같이 함께 해주시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 고통이 심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회복될 것이고, 이런 변화가 언제까지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분들 한번 또 조목조목 살피실 때 가장 또 잘해주시는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 모시고 시장 얘기들 한번 여러모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천입니다. 예. 괜찮으십니까, 평론가님? 글쎄요. 역시 그 고수의 경지가 아니요, 여기 고수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우라가 팍 느껴지십니다. 아니, 사람이 예.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으신.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한 가지 배운 점이라 그러면은 그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럼요. 재산상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자꾸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비관적인 내러티브에 자꾸 서사에 빠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같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제가 사고는 긍정적인데 계좌를 보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계좌를 보는 순간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자기 돈만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렇게 그 시장이 폭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레버리지를 쓴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개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헤지 펀드 애들도 레버리지 엄청나게 쓰잖아요. 걔네들은 심지어 뭐 100배 뭐 이렇게 쓰니까. 100배는 기본이라면서요. 그 정도 쓰니까 항상 시장 폭락을 만드는 주범이 그런 거고. 개인들도 이제 신용을 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 매매를 막고 하다 보면은. 사실 뭐 그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죠. 자신은 팔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뭐 청산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능하시면은 투자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좀 적게 써라. 자기 돈만으로 해라. 그럼 사실 뭐 지금 계좌가 이렇게 녹아내려도 사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언젠가는 이게 어떤 성장성이 보장돼 있는 어떤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덜 아프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뭐 그걸 내가 지금 팔으면은 사실 그걸 갖다가 이제 손실의 현실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손실을 현실화시키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아무런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계좌가 녹아내린 거랑 그렇죠. 뭐 미래 뭐 보게 되면 앞으로 한 2분기,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 있으면 분명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점점 좋아질 거야 하는 주식을 갖다가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설사 좀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이 덜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달인의 경지에 오르신 우리 평론가님 정도의 연륜이시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요즘 여러 가지 채널이나 뭐 댓글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너무 다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그럼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이게 그냥 뭐 성장이나 아니면 좀 기업을 펀드멘탈을 담보로 매매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쪽이 아니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낫습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뭐 그 시장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언론도 마찬가지고 뭐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 예. 난리를 하는데 네. 사실 시장은 레이트 사이클에는 항상 예.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네. 또 다른 얘기로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 단계로 넘어갈 때쯤은 시장은 항상 이런 큰 조정을 겪어왔습니다. 예, 예. 그건 한 번도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예. 단지 이제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조정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그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그 레이트 사이클 후반부에 금리를 내릴 때는 침체 기온이 완연할 때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침체를 자꾸 리세션 아래 공포리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증거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는 뭐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실업률이 좀 높아졌어.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샤메 법칙이다 뭐 별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해요. 네. 좀 참참해요. 예, 예.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4.3%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실업률 역사적 지표를 쭉 놓고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4.3%가 과연 높은 건지 그렇죠. 진짜로 예. 과거에 비하면 거의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거고 네. 지금 이렇게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거는 이게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높아질 때 고용 수요가 감소해서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뽑는 수요가 적어서 네. 아니면 해고를 많이 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급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네. 노동시장에 공급이 늘어서 그렇죠. 그게 이민자가 뭐, 많이 늘었다든가. 이민자가 많이 예. 늘었다든지 뭐 일을 안 하다가 이제 버티다 그동안에는 좀 돈이 있었으니까 코로나 지원금도 좀 받고 그러다가 아 이제는 일 좀 슬슬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예. 나오는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있을 거고요. 그렇죠. 고용시장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실업률이라는 게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나오죠. 2.8%, 2.9%예요. 그걸 어떻게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아래 공포 사실 너무 심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엔캐리드 청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는 네. 목적이라든지 어떤 투자 대상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액도 잘 네, 모른대요. 금액도 잘 천차만별일 거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일시적으로 청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엔캐리드 트레이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환시장이겠죠. 그렇죠. 외환시장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네. 그 CFTC 네. 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발표를 할 거예요. 이게 예. 그 US 달러하고 그 N 매도 포지션, N 네. 매도 포지션 중에서도 상업적 거래자 말고, 그러니까 가령 뭐 그 N을 갖다가 팔고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무역 거래에서 그렇죠, 사는 수출업자. 사람들이 있을 거야. 예, 이런 예. 사람들 거 전부 다 빼고 네. 투기적 거래자들만 모은 거예요. 네. 예. 7월 초에가 거의 한 18만 계약 정도였어요. 한 3개 정도 예. 하나 둘 그래프를 셋. 보면은 예. 이게 점점점 줄기 시작해서 네. 7월 말에 한 7만 계약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현재는 그럼 몇 계약으로 줄었느냐? 예. 3만 2천 계약 정도로 줄었어요. 또 많이 줄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가 N 매도 포지션이 그 많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고 예. 그 외환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보통 그 다음에 US 달러 롱을 걸었던 사람들, N 매도 포지션을 걸었던 사람들이 네. 150엔대에서 네. US 달러하고 그 N 달러 환율 150엔대에서 네. 스톱 주문을 걸어놓으면서 예. 스톱 주문을 걸어놓으면서 롱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느닷없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약간 올리는 바람에 네. 이게 급락을 하면서 150원대에서 이 스톱 주문들이 발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은 그 엔달러 환율이 뭐 140엔대 그다음에 120엔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한 146엔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본 애들이 전망하는 거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냐면 심지어 180엔까지 봐요. 180원이요. 그런 이제 그 예. 시나리오를 놓고서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실질 임금 상승률이 얼마가 되고 하면서 일본 경제를 전망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엔화 강세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엔화 약세를 놓고서 일본 경제를 예측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캐리드 청산이 분명히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그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다시 말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예. 강제 청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지만 아까 그 포지션에서 봤던 것처럼 네. 투기적 거래자들의 그 엔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다. 네. 그래서 강력한 어떤 지진 뒤에는 항상 여지는 있는 거지만은 예. 그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엔크레이드 청산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해서 네. 뭐 엄청난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언와인드 되면서 네. 국제 금융 시장을 갖다가 혼란으로 몰고 갈 가능성 네. 이게 있느냐 하는 거에는 첫 번째로 의문의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일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비컨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금리를 뭐 해야 된다. 50bp, 뭐 예, 50bp 인하, 뭐 연산해야 예. 된다. 뭐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연준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큰둥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만약에 빅컷을 한다. 예. 그다음에 긴급 회의를 만들어서 빅컷을 한다라고 그러면 시장은 이게 뭔가 있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단계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경제가 얼마나 나쁘길래. 네. 예. 제가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내가 그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보험성 금리 인하를 조금씩 했다라고 하면은 네. 글쎄요. 지금 이런 사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시기를 한번 놓쳤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빅컷을 한다? 만약에 긴급 회의를 해서 예.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더 놀랄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가 더 좁혀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네. 엔크레이드 청산을 갖다가 더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연준의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할 거다. 9월에는. 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그게 50pp가 되든지 간에 네. 아니면 25pp가 됐는데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왜 엔화 그 엔크레이드 청산이 안 되냐면은 네. 일본은 절대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못 합니다. 그렇죠. 예. 뭐 25 그 지금 15bp 올려서 0.25% 포인트인데 그리고 계속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한 발 물어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일본 금융 시장이 망한 거죠. 첫 번째로. 난리 거의 막 반성문 쓰더라고요. 네, 거의 제목이. 반성문 쓰게 돼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방송이 아니라 일본 금리 정책을 하는 날 예. 제가 얘기를 한 거죠. 통화정책 회의 날. 예.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 날 예. 일본은 절대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한다. 네. 왜? 수십 년 동안 저금리랑 제로금리에 길들여진 일본 경제가 네. 무슨 수로 고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금리를 버틸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원하고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금리를 빨리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연준 애들이. 네. 금리를 내리긴 내리겠지만 예.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궤적을 따라서 정상적인 상태로 금리를 내리려고 할 거다. 네. 반대로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엔크레이드 트레이드의 유의는 계속해서 살아 있을 거고 생각만큼 그렇게 엔크레이드 청산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파 네.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아. 일단 그거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오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요즘 난립니다. 네. 보면은 다 조회수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별 이런 데가 이래 그랬던 거에 다 타이틀이 그래요. 추가 폭락을 대비하라. 그리고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리고 또 3차 엔캐리 트레이드 폭락이 온다. 뭐 이런 거. 예.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시장 폭락이 오는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장의 변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일단 시장을 한번 폭락을 했고 그러면 그건 지진이 불었던 거니까 그 여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장의 변동성은 그게 뭐 많이 보는 사람들은 4주에서 한 6주 정도를 봅니다. 네. 시장이 다시 그다음에 사람들은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오우 씨 한번 크게 놀랬단 말입니다. 네. 놀랬던 것을 쓸어안고 안정시키는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변동성은 있지만은 이게 시장의 어떤 폭락, 네. 우리가 뭐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봤던 식의 어떤 폭락으로 이어질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번에 하락의 주요인으로 경기 위축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또 엔화에 대한 변동성이 가져온 결과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지금 금리 인할 정도의 어떤 경기 위축 그렇게 심각한 쪽은 아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엔화 관련된 쪽의 변동성이 이번을 이끌었는데 거의 이제 좀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다. 예,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그 자영업자들한테 이런데 돈을 줘왔었잖아요. 그걸 그렇죠. 일단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기가 많아서 예. 그냥 막 사기로 이렇게 돈 받아야 하는 것 그쵸, 때문에 매출 전표 그냥 가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줄였는데 그거 다시 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돈 풀어야죠. 돈 풀어야 됩니다. 네. 그 뭐 질려면은 사실 경제가 망가지면 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 경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들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까요, 여러분? 가령 미국 정부가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그다음에 재무부가 이 경제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걸 갖다가 놔둘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예. 그다음에 그 수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수단이 있잖아요. 찍어내면 되죠,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예. 거고 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시 중단했던 걸 갖다가 다시 이걸 갖다가 시행할 거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게 똑같아요. 그 코로나 때 그 사람들 주머니에 돈 꼽아줬던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직접 현금 살포죠. 네, 직접 예. 현금 살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뭐 경기 둔화를 갖다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이제 고용을 주는 거고요. 네. 근데 고용이 둔화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게 침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네. 고용이 둔화되는 거는 기저효과. 그죠? 그 비교되는 뭐 몇 달 전 아니면 뭐 1년 전에 워낙 좋았던 것들이 지금 조금씩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요. 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슬슬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둔화되면은 사실 미국 경제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네. 뭐 경기 둔화라든지 리세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럼 미국 쪽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냐 이거예요. 돈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럼 만약에 돈을 지급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전 국민 대상 25만 원 그리고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한다.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물가 아닙니까? 물가죠. 예. 물가 네. 이제 자극을 받기 시작해서 그러면 웬만해서 또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고 네. 나오게 되면 또 금리 인하는 또 생각보다 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멀어지는 건 아니고요. 금리 인하는 이제 그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월가가 강력하게 밀고 있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연준 입장에서도 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엄청난 폭락이 생길 수가 있구나. 네. 어떤 트리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이제 9월 정도 금리 인하를 갖다가 상정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50bp의 어떤 비컷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다. 예. 9월 달에도 하고 그다음에 뭐 11월 달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뭐 1.25, 예. 125bp나 150bp까지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연준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으로 이거 진짜 경제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리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갖다가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죠.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연준은 가능하면 정상적인 궤도로 금리를 인하하려고 시도를 할 거란 얘기죠. 그게 더 예. 바람직한 거죠. 예, 그다음에 어차피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뭐 이게 둔화가 됐다라고 완전히 잡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령 뭐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진다고 하면 50bp 비컷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2%대를 갖다가 물가가 가고 있는데 네. 거기서 글쎄요 뭐 50bp씩 비컷을 갖다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을 더 혼란에 몰아넣을 수가 있다.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가 칠 거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연준도 고민이 많겠죠. 네. 많긴 하겠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과격하게 시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벌어진 일입니다. 예. 한 주 만에 2,500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네. 볼 때마다 정이 안 가요 인지수대가. 네. 예.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 어차피 다 안정되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그러면 어차피 다 불렸어요 저희 다 불렸는데 그래도 여유 현금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섹터를 이것도
우리 평론가님 모시면 2차 전지 얘기부터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미국의 그 매그니센트 7이죠. 네. 그 M7 주식 같은 경우가 그 선행퍼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은 예상을 해요. 네. 그렇지만은 그 중간 규모의 섹터들이 있죠. 예. 완전히 그 소섹터들이 아니라 소규모 그러니까 그 스몰 사이즈가 아니라 미디엄 사이즈의 어떤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키높이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한 4조에서 6조 정도 동안은. 네. 그렇지만 하반기로 가면은 그 항상 그 시장을 이끄는 거는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 장세가 다시 펼쳐질 것이고 예. 그렇게 된다면 다시 시장을 이끄는 거는 M7 주식이 다시 될 거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실적을 끌고 왔던 거죠. 네, 그게 실적을 끌고 왔던 거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다시 설명을 하면은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걸 갖다가 못 샀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엔 동감을 합니다. 네. 사실 근데 우리 주식시장은 과도한 밸류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도 못 해요. 아니, 오른 게 있어야죠. 오른 게 저희가. 있어야죠. 근데 얼굴 우리나라가 답답해요. 묘한 게 뭐냐면은 예. 참 슬픈 일이지만 네. 미국의 특정 세타가 조정을 받으면은 네. 우리는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재채기 한번 했다고 코로나 걸렸어요 한국은. 예, 예. 종목들이 다 이게 뭐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뭐 여기저기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의 그 M7 주식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 네. 지금까지 우리 상반기에 우리 시장을 주도해 왔던 섹터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어느 정도 이거 굉장히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뭐 변동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쪽 부분은 지금 당장 들어가서 네.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하반기에는 다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뭐 많이 보는 사람들은 보통은 8, 9, 10월 달 정도까지 보통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8, 9, 10월 달이 보통 장이 좀 썩 그렇게 뭐 유쾌한 장은 좀 아니잖아요. 제가 썸머랠리 예, 했는데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기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8, 9, 10월 달 같은 경우가 좀 그런데 그 4주에서 6주 정도를 놓고 보더라고요. 근데 예.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 기존의 어떤 주도주들이 다시 달려갈 준비들이 돼 있는 것들이니까 네. 그건 뭐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현금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지금 이 기간 네. 변동성의 기간들이 좀 지난 다음에 예. 어느 정도 과거에 어떤 실적이 좋았던 주들 아니면 네.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겪은 이후에 음. 사실은 뭐 들어가는 건 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요.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삽니다. 네. 계속해서 그냥 사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타기죠. 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물을 아이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겁니다. 전종뿐만 아니고 예. 전 종목 전 섹터가 지금 다 물타기예요. 예. 지금 아, 시점은. 그런가요? 예. 그래도 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올랐었잖아요. 아, 그런 건 있습니다. 상당히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이 있는 건데 예. 그 지금 뭐 그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주식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타기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장세가 사실은 어지러운 장세다. 그렇죠. 예. 그게 뭐 여진이지만 네. 아주 뭐 폭락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네.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이 그 안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 시간 지난 이후에 조정을 받은 섹터들 네. 그다음에 실적들이 괜찮은 섹터들 네. 그건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도 있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뭐 기기들도 전력기기, 변압기. 예. 변압기 이쪽도 상당히 전망이 좋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방산 어떻습니까? 방산도 괜찮고요. 방산 괜찮고. 예, 방산도 괜찮고요. 화장품 어떻습니까? 화장품. 화장품도 좋죠. 네. 그다음에 뭐 그 제가 얘기했던 뭐 몇 가지 뭐 소섹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좀
그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충격을 받다 보니까 싸다라고 싶어서 지금 당장물 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여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한 4주에서 6주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담을 준비를 해가자. 예, 이게 지금 그렇죠. 예, 가장 그 다음에 이제 예. 지금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털 필요가 없다. 네. 어차피 물타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예. 물타기에 가장 좋은 거는 급락이 나올 때마다 포트를 갖다가 가령 뭐 10% 20% 이렇게 물을 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내 포트에 담은 주식이 반드시 미래 성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네. 그런 주식들은 물타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버티다 보면은 예.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인 거니까 네. 뭐 그렇게 믿으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의외로 이차전지가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예. 살짝 예, 이거는 이제 먼저 던져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쫙 펼쳐 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요즘 보면은 갑자기 예탁금이 확 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4조 요 정도 있다가 약간 6조가 늘었어요. 아 그 그래요?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은행권에서는 음. 신용 대출이 갑자기 1조 가까이 확 늘었대요. 음. 그러니까 오 기회다. 그러면서 지금 자금이 이제 쫙 하고 들어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주식을 계속 팔고요. 네, 근데 개인들은 뭉텅뭉텅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그래서 또 어떤 데 보니까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런 쪽으로까지 표현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는 상당히 많이 세련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뭐 외국인과 기관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주식이 이렇게 급락 증세를 보인다라고 할 때는 그 주식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는 어떤 믿음들이 우리들한테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20세기 이후에 항상 그런 걸 봐왔으니까. 네. 근데 지금이 이제 사실은 V자 반등이냐 네. 아니면은 좀 사람을 어지럽게 하면서 가는 그 어떤 상승장이냐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반드시 그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겠지만은 아직이 그리고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여진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흔들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 이럴 때 그래서 그 가능하면 자기 자본으로 예. 반대 매매가 당하지 않게 네. 반드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네. 이럴 때일수록 신용 안 쓰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신용 써가지고 팍 하고 이렇게 뭐 좀 거친 표현이지만 질렀다가는 근데 저희가 누굽니까? 배팅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말고 배팅의 민족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게 사실은 네. 사실은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다. 네. 이런 걸 항상 좀 명심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배팅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거나 반드시 분할로 좀 들어가라. 분할로. 네, 예. 분할로 들어가라. 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어느 날 좀 많이 올랐다가 그렇지만 또 며칠 빌빌하다가 뭐 그렇죠.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추미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항상 분할로 들어가는 버릇을 항상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렇죠. 배팅하지 말고 예. 예. 근데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음.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시장이 쫙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희가 마음만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 있으면 집어넣어서 사고 또 빠지면은 또 돈 없나 이거부터 찾고 있고 예. 그게 되게 마른 시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예. 어렵죠. 네. 그런데 그 버핏 돈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잘하잖아요. 우리 버핏 선생님께서는 지금 돈이 많으시기도 하지만 돈이 많으시기도 하지만 327조? 예. 네. 이게 와 이거 우리 같은 범인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분이시지만 그 예. 분이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경기 침체 들어올 때까지 약간 현금 갖고 쫙 기다렸다가 또 들어오게 되면 또 큰 것들 하나씩 무턱무턱 사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좀 분할로 들어가시는 버릇들, 예. 분할 매도하시고 분할 매수하는 습관들을 좀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즘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쪽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요즘
저희가 이제 거의 이번에는 트럼프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냥 그리고 이거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나 싶었는데 네. 좀 보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 노미네이트된 또 이제 해리스 지금 이제 부통령이었다. 부통령이고 이제 그 이쪽이 이제 다시 쫙 블루웨이브라고 그러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지금 녹화할 때 기준으로 55대 46, 55대 43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네,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면 이게 또 물론 이제 지지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흐름들 다시 한번 지금부터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이 깊은 조정이 이루어졌던 뭐 풍력 발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대통령이 되면은 물론 뭐 특히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정책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세상의 대세를 갖다가 누가 되든지 간에 바꿀 수는 없다. 정책적으로 뭐 그걸 갖다가 약간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점이지. 네.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네. 뭐 지금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갖다가 역전시킬 수는 없다.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보다도 의회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입법이라든지 수많은 거를 바꿔야 되는 건데 정책들을 바꿔야 되는 건데 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의회가 움직여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설사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느냐 이것도 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또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안 놔둘 거예요. 네, 미국 예. 국민들이 또 그렇게 놔두지도 않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어떤 누가 대통령이 돼서 네. 뭐 가령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해리스 트레이드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료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재료성으로, 물론 예. 뭐 해리스가 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거 강화하겠죠. 네. 지금도 근데 엄청나게 해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도 풍력, 태양광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왜 하느냐? 예. 정책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도 있죠. 가령 뭐 태양광 설치하면 보조금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근데 싸니까 하는 거예요. 싸니까. 예. 싸니까 하는 겁니다. 예. 싸니까. 왜 거대 기업들이 왜 태양광 해요? 그다음에 ESS 붙여가지고 하냐 얘기입니다. 네. 왜 그래? 싸. 두 번째 건설 기간 짧고. 예. 그다음에 깨끗해. 네. 그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 물건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경제의 예.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예. 정책도 물론 거기에는 한 몫을 하지만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 더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중국을 막는 거는 이제는 미국의 숙명이 돼버린 거예요. 상수가 됐죠. 예, 왜 그러냐면은 미국 의회에서 그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유일한 국가로 중국을 꼽았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엘리트들이 어떤 반성을 하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중국을 너무 키워줬어. 네. 일본을 갖다가 패버리고 중국을 키워줬단 말입니다. 그 대가를 그 무서움. 그런데 중국이 지금 그 도광령해를 벗어버리고 네.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은 뭘 하냐면은 과거에는 중국을 이렇게 해주면 중국이 민주화되면서 미국의 품에 쏘고 안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예. 반대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위협을 하고 있는 존재로 부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거는 어느 정권이 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더 압박을 할 거고요. 예. 중국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갖다가 어쨌든 억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네. 배터리 이런 부분 네. 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도체 막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억누를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되면 그게 바뀌겠습니까?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바뀌겠어요? 똑같죠.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상수가 되는 거고요. 예. 그게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밀리고
아니면 그 헬스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 갑자기 급부상해서 뜨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그걸 갖다 재료 삼아서 뭐 떨어뜨리고 올리고 하는 거죠.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죠. 경쟁력. 미래 앞으로 1년, 2년 이후에 네. 과연 이 기업들이 어떤 실적이 뒷받침이 될 거냐, 성장성은 과연 보장이 돼 있는 거냐, 세계적으로 어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상황적 독점이든 네. 아니면 기술적 독점이든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진짜로 그런 어떤 그 기술적 독점이든 아니면 상황적 독점이든지 어떤 우수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그거 같아요. 그냥 아무리 어떤 시장이 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안 끄겠다. 예, 그렇죠. 그러면 예, 베팅 해봐야죠. 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예, 해보는 건 맞겠다고 보여지는데, 예. 근데 요즘 제가 본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도 이제 계속 관심이 여전히 높아 있는 가운데, 제가 요즘에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인데요. 어쩔 수 없이 네네네. 네. 예. 이쪽도 보다 보면은 요즘에 또 화재 가지고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뭐 인천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하나 났었는데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예요. 비사. 네. 아니 비사 그게 뭐 시리즈 보니까 1억이 되는데 예. 왜 그 듣도 보도 못한 중국의 그 시장 점유율 10위 정도 되는 배터리 회사 걸 넣어서 그걸 달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저렇게 사고 나다 보니까 뭐 그냥 완전 녹아내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근처가 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장 이제 걱정은 이게 혹시나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 예. 사고 나면 그냥 통구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해서 캐즘이 좀 더 좀 오래 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네. 저는 뭐 일단 전기차 포비아 현상, 전기차에서 불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뭐 이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거의 뭐 아파트 한 동을 태울 뻔한.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세계 최고의 그 자동차 기업이라는 네. 뭐 벤츠가 비사 예. 네, 예. 비사가 비사 예. 비사가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동아경제하고 그 CEO가 CATL 배터리를 쓴다. 그랬었죠. 그런 줄 그다음에 알았더니. 뭐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데 예. 고객들이 그게 뭐 어떤 배터리를 쓰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네. 우리를 믿어라. 예.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요. 뭐 중국산 배터리를 썼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엄청난 어떤 파문을 사실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 배터리를 보게 되면 전문가들 얘기로는 사실은 그래요. 네. 그 화재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도대체 있었던 거냐. 자, 그 가장 첫 번째 네,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스프링클러가 그겁니다. 안 됐다는 거죠. 스프링클러도 안 네.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에서 불이 나게 되면 배터리 자체 BMS 시스템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 이게 벤츠를 여러분들이 물론 내연기관에서는 세계 최고의 차죠. 네. B사의 차가 독일 차들이 B사의 차들이. 근데 제가 전기차 플랫폼도 아직 없는 회사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EGMP 있는 거고요. 네. 폭스바겐은 MGB라고 그래도 흉내라도 냈어요. 예. 그다음에 GM은 얼티엄 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BMW가 예. 노이어 클래스인가요? 네. 그것은 이제 아직 이제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그 전기차 플랫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신차들이. 그러니까 근데 벤츠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없었던.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차에 그냥 배터리 얹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네요. 일단은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을 갖다가 도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배터리가 도대체 어떤 걸 쓰느냐를 갖다가 명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한국산 가령 뭐 어느 회사에 이게 사실 킥보드에도 써 있어요. 네. 그 광고할 때 보면 그러대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예. 배터리 근데 갖고 있는, 배터리 이 자동차 들어가는 배터리에 그걸 갖다가 니들이 알아서 뭐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배불렀네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아.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일단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EQ인가 모델이 그렇죠. 그게 미국에서 1년 전에 벌써 리콜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 한국에서도 리콜이 들어간대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던 어떤 그 배터리라는 걸 갖다가 그 B사가 알고 있었던 거고요. 와, 그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방치하고 나서. 예,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게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강화되는 측면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불이 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뭐 EV6인가도 얼마 전에 그 자동차 타워에서 불났잖아요. 네, EV6도. 예, 근데 그게 예. 그 화재 작동 방지 장치가 어느 정도 그 BMS가 작동을 해가지고 예. 열폭주로 번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 네. 자동차를 꺼내서 네. 주차 타워에서 꺼내서 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작동을 한 거죠. 물론 음. 그것도 불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불이 나면 물론 안 되는 거지만은 예. 이런 어떤 최소한의 안전 장치들을 갖다가 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인식시키는 어떤 계기들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공포 네. 이걸로 돼가지고 전기차 확산을 갖다가 막을 수는 어느 정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북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이런 그 전기차 화재들이 어느 정도 발생했던 거는 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 EQ 그 불난 거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미국의 주차장에서 불나가지고 집 한 채 통째탄 거 다 통구에 있는 거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지만은 예. 올 7월 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YOY로 네. 전년에 비해서 GM, 포드, 예. 기아 거의 다 50%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물론 현대차는 신차가 없었으니까 감소를 했습니다. 아, 예. 근데 기아차 같은 EV6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GM의 이제 신차들, 그다음에 포드의 신차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북미 지역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불 안 나겠어요? 중국 영상 보면 엄청나게 많죠. 거의 폭발하는 것까지 네. 그걸 찍고 있었어요. 물론 중국 영상을. 정부가 그걸 막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습니까? 전기차가 침투율이 낮아지고 있나요? 저희보다 더 심하겠죠. 예, 저희보다 더 심한데도 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같은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중국산과 다른 네. 이걸 쓴다. 음. 이걸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탁송환원 중에 레이 EV도 불탔잖아요. 예. 그것도 레이 EV 어떤 배터리 써요? 그것도 다 중국산 LFP 배터리 예.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그 방향을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예.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더 매진을 해야 될 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 좋은 점은 벤츠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비사 같은 경우가 네. 비사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이게 진짜로 문제가 돼가지고 예. 가령 뭐 이제 우리나라 국토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뭐 네. 그 EQ 뭐 카페 같은 데는 난리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전기차 예, 동호회들도 좀 다 그러고 있겠죠. 난리가 아닌 예.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뭐 지분 투자했다고 하는 중국산 배터리를 계속 쓸까라는 점에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BMW처럼 예. 돌리겠죠. 돌리려고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뭐 자동차 한 대가 진짜 자신들의 그 배터리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리콜 비용도 리콜 비용이지만 네. 그 손해 배상은 또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뭐 좀 덜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정도의 측면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한 목소리로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걱정이다 불만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또 그런 데서 대처를 잘하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음. 이런 것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일단은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드실 겁니다. 이 시장이 거의 뭐 요동을 치고 네네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에 안정되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여기서는
어떤 걸 보면서 체크해 가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내가 이제 좀 또 추가 매수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뭘 보면서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이 그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충분한 주식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팔기 싫은 걸 억지로 팔 때, 네, 손절할 때. 예. 예, 억지로 팔 때가 살 때고 아, 예. 살 때다. 예. 그때가 살 때다.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지금 팔기 싫은 걸 억지로 팔고 있는 거냐? 예. 그 시점이 됐느냐? 예. 근데 저는 일단 전기차 섹터 같은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봐요. 예. 진짜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예. 진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차라리 그럼 더 싸진 뭐 반도체를 사겠다 이러면서 손절하고 있는 거죠. 손절하고 예. 가는 이 시점이 그 섹터는 살 시점이고 예. 뭐 특정 섹터를 내가 말하는 건 그렇지만은 예. 그런 시점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래도 네. 못 참고 사고 싶다 그러면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씩 분할을 해서 사는 게 분할로 사. 가장 예. 좋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할 때도 분할로 매도하나요? 무슨 매도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네, 매도할 예. 때도 가령 뭐 한꺼번에 일단 전부 다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물론 딱 이제 보니까- 비율은 약간 좀 다르지만 네.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동일 비율로 사고 동일 비율로 파세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다르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 예. 다른데요. 예. 뭐 그게 뭐 그렇지만 가능하면 기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감정을 배제하고. 다른 것이다 왔다 가격 팔고 예. 그다음에 또 팔고 이러면서 예.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은. 사람인 이상 예. 사람인 이상 그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 뭐 투자의 뭐 그 진짜 달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뇌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네. 일종의 그 머신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계가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예, 시키는 예. 대로 했으면 하루에 한 100번도 샀다 팔았다 할 것 같아요. 예. 옷 사야 돼, 옷 팔아야 돼 이러면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네네네. 우리 평론가님은 그럼 이번에 좀 사셨나요? 저는 조금씩 사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고 떨어지면 산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제가 맨 처음에 한 2달 전에 왔을 때는 비율을 갖다가 좀 높여서 샀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비율을 좀 줄여서 조금씩 사고 있어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 생각보다 생각보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저는 뭐 이렇게 어떤 급락이라는 게 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근데 뭐 근데 보면 다 내가 했지 그랬지 요즘 엄청 나와요. 내가 예. 조정 나온다고 했지 이러면서. 그건 뭐 사실은 예.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거는 뭐 어렴풋이 있지만은 네.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급한 급락이 나올 거라는 거는 네. 사실은 글쎄요. 그게 뭐 그러니까 요즘 뭐, 보고 있으면은 예. 참 인간 그 천태만상이 예. 너무 참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뭐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신의 경제에 다다른 사람인 거고. 일단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봤을 때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는 있을 텐데 네네네. 이거를 이제 기회가 나왔을 때 또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예, 다 다르겠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기회인 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면은 또 들어갔다 나왔다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어떤 관점 쪽에서 참 또 이번에도 잘 이용을 해야 될 텐데 네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또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 또 유명한 우리 평론가님 나오시고 저희 경제사부 예. 서울경제 봐주시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면서 또 마음도 많이 다스리시고 예. 그래 가시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맞는 거죠? 제가 얘기 잘한 거죠? 그럼요. 네. 저는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상품을 사라. 우리가 상품.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요. 네. 좋은 상품을 사고 시간에 기대라. 네. 그리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그 주식이겠죠. 그 주식에 대한 뷰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회사도 뭐 항상 뭐 계속 기업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는 건데 네. 그게 뭐 시간에 기대 가지고 마냥 가져갈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봐서도 내가 원래 생각했던 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좋은 상품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네.
이 어떤 시세에 대해서 그 마음은 아프겠지만 연연할 필요는 없다. 대신 네. 그 좋은 상품이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라고 할 때는 네. 조금씩 포트에 채워라. 네. 그게 물타기예요. 그게 좋은 물타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물타기를 해라. 네. 대신 한 번에 너무 이렇게 하진 말아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분할을 해서 조금씩 물타기 해나가면서 네. 시간에 기댄 투자.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 경제서버에 나와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항상 엉덩이 모든 측면에서 예. 성공을 하더라. 감명 공부도 깊었습니다. 마찬가지고 네. 인생도 마찬가지고 네. 엉덩이가 너무 가벼우면은 네. 항상 실수를 하더라. 네. 그 믿음을 하에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믿음을 위해 찾기 위해서는 경제사부 서울경제TV에서 같이 함께하시면 예, 그런 믿음과 예, 다양한 또 지식, 예. 또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8월 초반부터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꼭 더위 지치지 마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그래서 현명한 투자하실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그래도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